운정, 이강, 권록격의 금수왕하여 화용신에 목화가 유정하고 화운을 만나 길한 명조입니다. 계수가 자월에 태어나 권록격으로 천간에 재성이나 관사를 용신하지만 투하지 않았고, 명조가 추운이 일지사화인 정제를 용신하고 식상인 갑인목을 희신합니다. 만일 이 명조에 식상인 갑목이 없었다면 정제가 해자수 비겁의 극을 받아 부서지니 용신할 수 없습니다. 용신무력이죠. 또한 관살인 토가 연월지에 나타났으면 연월간에 인성이 있으니 토생금으로 설계되어 관인상생으로 신왕한 일간을 더욱 신왕케 하여 관운이 불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사중에 무토 정관이 있으며 일관과 무게의 자합을 이루니 일간은 비겁을 억제하는 정관을 기뻐합니다. 조우신인 사중병화는 시지 임목의 보호를 받으며 울러도 을미대운부터 화운을 만나니 승승장구의 운입니다. 또한 사화는 용신이며 계수의 천을귀인인데 정관인 무토가 장관에 들었으니 귀격입니다. 이처럼 계사일주나 이모일주는 정제와 재관이 장관에 들었으니 재관 쌍미격이라 하며 화토가 길신일 때 귀격으로 봅니다. 19세 무술대운 말미인 28세 무인년에 양무토가 희신인 정관으로 일간을 무게합해 들어오며 인목은 연지 해수와 인해 안목하고 다시 일지 사화를 인사형하니 사중 무토가 튀어나와 일관과 무게합하니 관록을 붙잡게 됩니다. 이처럼 형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원국에 암장된 기물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국에서 한번 형으로 동해 있어야 합니다. 본명은 일시지 인사형으로 동해 있으므로 그것을 형충할 때 암장된 기물이 튀어나옵니다. 원국에서 형으로 동해 있지 않아도 대운에서 형으로 만나서 동해 있으면 세운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튀어나온 기물을 타간이 합과하면, 즉 일간 외에 타간, 연간이나 월간이나 시간이 합과하면은 본인에게는 별 소득이 없으나 이처럼 사중의 병화와 겸금과 무토가 모두 튀어나오는데 일간이 계수이므로 무게합으로 정관인 무토를 붙잡게 됩니다. 재성인 사중 병화는 연간의 신금이 체감으로 재물은 별 무소득이고 경금은 천간에서 체가진 않으나 그렇다면 지지장간에 을목이 있어야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목이 없어서 을경합으로 합되지 않고 흩어지니 역시 별 소용이 없습니다. 벌써 대운과 세운의 이 무토를 일간이 합해오니 무게합하의 기운이 되어 용신으로 변함으로 기란 관록은 정해졌는데 술대운의 술토가 기신인 술을 막아 기란 시기로 그 해에 1차 행종고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무술은 무인년에 이 무토가 투해 갑목을 보아 상관견관이나 인성이 갑목을 억제하니 무탈했고 관인생을 이루니 기룬입니다. 관에서 관이 길하단 얘기죠. 지지로는 술토가 신왕의 기신인 술을 억제하고 인술합파로 기룬입니다. 술운에는 인술합파되죠. 기신인 술을 다 막아버리고 인술합파로 해서 용신으로 변하니까 기룬입니다. 그리고 이듬해는 29세 기면연으로 대운은 만나이로 계산되니까 본명은 구대운인데 구대운이면은 정유대운에 들어가는데 정유대운에 들어가려면은 30세 자월이 지나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시기는 무술대운이므로 술대운은 묘술합으로 길합니다.
그 휴대폰으로 만세력을 계산할 때 처음에 운이 무슨 1.6이니 2.6이니 2.7이니 소수점이 붙는 것이 이 월지를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무술대운이므로 술대운은 묘술합으로 기랍니다. 대세운이 묘술합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기묘년은 무술대운과 묘술합하고 원국과는 해묘합하여 시지상관인 간목을 갑기합합니다. 기토가 7살인데 7살은 일간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살이라서 불편한데 그것을 갑기합해서 합사라니까 합사라는 운은 길하다고 봅니다. 기론입니다. 물론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도 되므로 7살에 큰 덕도 없고 또 길함도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왕하는데 토생금해서 더욱 신앙을 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해 기묘년 음력 5월인 경호월에 원국에서 자호충을 하려고 하지만 음력 5월이면은 원국과 자호충이 되는 시기인데 인호합으로 충을 미약하게 만드니 3차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최종의 관문을 넘어섭니다. 참고로 12운성을 사용하여 천간의 육진의 동태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의 신금은 편인으로 조분임을 나타내며 일간 계수에게 해수는 계해 왕지이므로 편인 신금은 왕지에 앉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왕지에 앉아 권력을 누렸다는 의미이고 또한 신금은 병신합을 이루는데 병화는 인중병화가 있고 사중병화가 있어 양합을 하여 목욕지에 있으니 첩을 거느렸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암합이라든지 명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정운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신금이라 그러면 신금의 조부의 조모는 금극목하니까 인목이 처성이지만 병신합하면 이것도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과 여기 인중병화에 있는 자식과 사중병화에 있는 자식을 거느렸다라는 것은 두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신해가 목욕지에 앉아 있으니 첩을 거느렸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피는 것은 편재와 인수를 보는데 인수인 경금은 연월간에 여기 경금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월간에 나타났으나 편재인 정화는 장간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일지에 있는 정제인 사화를 부친으로 봅니다. 부친은 해자수에 바로 극을 맞아서 파극되고 또 인사형을 당하며 월지는 걸럭으로 기신이니 부모덕은 박합니다. 월간은 부모덕을 살피는 기준인데 기신인 경금 인수를 보니 부모덕은 박한 편입니다. 연월지에 비겁이 있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연지에도 있고 월지에도 있으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 이거죠. 반을 나누어서 이건 초반기에서부터 청년기, 여기는 중년에서부터 말년기는 반을 나눠서 요 초년에서부터 청년기는 나쁘고 35세 이후로 그래 결혼해서는 상당히 희용신이 들어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월지자수는 도화이며 월지자수가 도화죠. 해묘미의 자수니까 월지자수가 도화나 망신이면 모친이 제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연월간의 인성이 혼잡 연재하고 있습니다. 혼잡 연재하고 또 그리고 월주에는 경자인 금수로 금과 수가 있으니까 신왕지명에 기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월지의 해자는 비겁 연자로 배다른 형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부친이 재혼을 하여 본명자가 태어난 것이며 전처에 자식이 있을 터이니 이복 형제가 있게 됩니다. 편재인 부친의 직업을 판단하는 것은 병화의 관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병화의 관성은 수이며 원국에 나타났으므로 수산업이나 주류, 술집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부친은 배를 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주인 것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또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까. 본명조의 성격을 분석하려면 먼저 월지를 보아야 합니다. 월지를 보고 또 일지에서 무엇이 올라왔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월지는 부모로부터 받은 인자이며 월지에 비견이 있고 걸록지가 되면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주에 식상이 있으므로 소통과 대화로 풀어나가는 소통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반항성, 야당성, 폭력적인 성향도 있지만 연월관의 인성으로 제어하니 상관 폐인이 되었으므로 순리적인 인격자로 명예와 채통을 중시합니다. 천간에 투한 상관은 재를 보든지 혹은 인성을 보아야 합니다. 식신은 안 봐도 되는데 상관이 이렇게 천간에 투했으면 재를 보든지 아니면 인성을 봐서 제어가 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지에는 주로 자신의 특성도 많이 나타나는데 사중 경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인수, 온화한 성품에다가 또 계사가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배움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월상의 인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최길하며 문학, 예술, 학문 방면에도 조예가 깊으며 일간 계수와는 금수, 쌍청이 되니 지혜가 총명하고 준수 영리하며 재능이 많습니다. 일제는 정자가 길신으로 자리 잡았으며 천을 귀인이니 미모의 철을 맞이하고 재성이 용신이니 처의 내조가 크며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천을 귀인이니까 그렇겠죠. 또한 그런데 일시지가 인사 형사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 형살. 또한 남명의 시지는 정관이 앉는 자리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 정관하니 자식과 떨어져 살거나 처가 출산 시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지는 남명에는 정관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상관이 앉아서 상관 정관하니까 자식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처는 2번에 걸쳐 유산을 했으며 산액이 있어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궁에서 부부궁에 문제를 지녔기에 본인도 역시 그러한 인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지에서 인중병화와 사중병화가 있고 계수는 무계합을 이루는데 인중무토, 사중무토, 해중무토 등으로 암합이 이루어집니다. 계수가 암합을 보면 인중무토가 있고 사중무토가 있고 해중무토가 있습니다. 해수는 원래 임수와 간목만으로 중심하지만 이처럼 암합을 살필 때는 무토를 넣게 됩니다. 따라서 계수일간을 지닌 남명은 무토와 암합을 많이 하게 되니 무토는 관살로 자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식, 여기에 있는 자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애정관계도 복잡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대체로 부부궁에 문제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시주에 상관이 있어 남명에서 자식을 의미하는 정관을 파극하는 기신이지만 다행히 상관에 묶이는 사화가 목생화로 설계하니 상관 생재로 정관을 부수는 힘은 미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의 길신이면 비록 흉성이라 해도 자식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시주에 상관이 있으나 정관이 나타나지 않아 상관견관의 피해를 비껴갈 수 있으며 앞으로의 대운도 남방 화운을 달리니 상관이 생재하니 길하게 작용합니다. 참고로 대운의 운행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년 기해대운 중에는 기토는 편간으로 일간을 정면으로 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신앙하여 길한 운이기도 하지만 토생금으로도 불길함도 있죠. 그런데 상관에 시간에 상관이 있어서 갑기합고로 합사를 하기 때문에 합사하여 편간을 완화시키니 무난한 시기입니다. 해대운에는 14세에서 18세이며 신왕지명을 더욱 신화하게 만드니 불리한 대운입니다. 더하여 일지를 사해충하니 일지에 있는 재성이 충격을 받게 되므로 부친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지인목과 인에 한목하여 시신의 오행으로 변하니 큰 탈은 없다고 봅니다. 무술대운 중 무토대운은 19에서 23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무토가 정관으로 상관견관의 흉운이나 정관으로 상관이 정관을 보면 상관정관 유야백단이라고 했는데 인성이 상관을 억제하니 별 탈은 없고 오히려 일관과 무게 합해하여 용신으로 나타나므로 19세 기묘년에 상관과 칠살이 합거되고 묘목은 천을기인의 길신이며 해묘 한목하여 년지와 해묘 한목하여 일지 정제를 생하니 최고의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대운과 무토는 10년간을 작용하고 대운지는 5년 이후로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여기는 운정님은 대운 천간 5년, 대운 지지 5년으로 나눠봤지만 대운은 10년을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지지 대운지의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24에서 28세인 술토대운에는 규수를 만나 결혼하는데 27세 정축년에는 정화인 재성이 세운간에서 투출하고 정화인 재성이 세운간에서 투출했죠. 비록 대운지지와는 축술형 하지만 원국과 해자축 수반국을 이루며 사축합금이 사축 일지와 사축합금하는데 사화는 재성이고 축토는 관성이기 때문에 재관합으로 일지를 합하고 또 인사형을 풀게 되니 결혼이 성사됩니다. 보통 삼합이나 반국이 구전되면 없는 식구는 들어오고 있는 식구는 나가는 경향이 대단히 큽니다. 더하여 술대운 말미인 28세 무인년에는 1차 행정고시에 합격합니다. 정유대운부터 정대운에는 연월의 기신인 정화가 정대운에 들어서면 정화가 기신인 화극금으로 다 날려보내죠. 그래서 제거하는 길신이고 29세 기묘년에는 아직 무술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정유대운 9세라서 정유대운이라고 그러지만 만나이로 시작이 되니까 정유대운은 30세 11월 자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9세 기묘년에는 상관 갑목이 칠사를 갑기로 합살하여 길하며 연지 해수를 해묘 한목하니 길한 연운으로 3차 행정고시에 합격합니다. 이때는 무술운이죠. 무술운. 기묘년 음력 5월에는 월지와 5월달에는 월지와 좌우충을 하지만 시지와 인호 합으로 좌우충을 완화하며 용신인 화의 기운이 강해지니 합격합니다. 병신대운에는 승승장구하던 명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데 먼저 길신인 병화가 병신합수하여 기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병신합하는데 해수가 월지가 자수이기 때문에 병신합수로 그러한 기운이 나온다 이거죠. 또한 신금은 신자합수하여 수국하로 일지 용신을 부수며 인신충까지 지지에서 인신충까지 일어나니 희용신이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비겁인 월지 자수인 기신을 얻고 들어와서 인사신 사명을 이루니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인사신 사명살이 일어나는데 신금은 신자합을 해서 기신인 자수를 얻고 들어와서 사명살을 이루니까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겁니다. 비겁은 재성을 겁탈하니 재산상의 손실 문제나 여성으로 인한 어려움, 부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면
앞으로 다가오는 남방 하운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으며 오복과 수명을 고루 갖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병신대운 지나고 나면 뒤로는 상당히 화운을 만나니까 대단히 길한 운입니다. 본 명조는 일지에 정제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습성으로 근검절약하며 정제이기 때문에 또한 상관생제가 되니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일지에 있기 때문에 좀 인색한 경향도 있습니다. 만일 일지에 재성이 있고 일지가 묘지라면 수전노가 되어 남에게 인색하지만 본명은 계사 태지라서 무난하게 됩니다. 재성동주하는 일주묘지는 개미, 병술, 정축, 기축 등이 있으며 지지에 재성이 암장되어 있고 묘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다 수전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돈 잘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한 특성이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